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저번 영상에 이어서 2023년 CAT 1급 첫 시험입니다. 1월 14일 날 CAT 1급 원전 2교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2교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이번 영상은 문제 1번 모델링 수정하고 최저 구하는 것까지고요. 제 CAT 2급 하면서 사설이 되게 길었죠. 다행스럽게도 1급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1급은 그 만난 강사님이 대만족하고 계십니다. 학생들 합격률이 올랐다고 신나 계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제공되는 템플릿은 당연히 이제 이런 거 안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뷰 타이틀 블록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건 참고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이거는 항상 지운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 치수부터 이제 확인해야겠죠. 이제 평면도 치수 확인하기가 편하니까 평면도 치수부터. 그래서 이제 DLI 해가지고 여기 끝에서부터 끝에 있는 점을 잡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렇죠? 잡아서 47. 예, 그대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끝에까지 25. 예, 여기까지도 그대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 끝에까지 자, 거리가 60. 예, 정확하게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도 재야겠죠. 그래서 이제 DAN 해서 자, 여기서 여기 잡고 이제 여기 잡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잘 잡히네요. 다행히도. 그래서 이제 115. 여기도 각도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수평선 아무거나 하나 잡으면 되겠죠. 수평선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각 잡으려고 하면 안 잡힙니다. 안 잡힌다는 것만 봐도 여기서 딱 예측이 되는 건 뭐예요? 아, 저게 이제 원뿔 모양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원형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라 엣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가 안 잡히는 게 거겠구나라고 바로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뿔 모양으로 이제 파여진 거죠. 이럴 때 이제 저 각도를 재는 방법,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4분점을 잡아가지고 선을 직접적으로 그려준 다음에 그거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앞서서도 몇 번 설명드렸지만 그렇게 측정을 했을 때는 모델링을 수정해도 그 내가 그려준 선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각도 값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건 유의하셔야 되고, 라인 자 여기서 4분점 잡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4분점 잡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죠. 이제 DAN 저는 그냥 3D 상태에서 바로 하거든요. 어차피 수평선은 뭐 여기 있는 요 중심선이 아니어도 요걸 잡으나 뭐 요 밑에 있는 요걸 잡으나 수평선은 다 수평선이에요. 각도는 똑같이 나와요. 아무 수평선이나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그려준 선을 잡고 이렇게 빼주면 각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딱 클릭해보면 11도. 예, 각도가 안 맞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도가 11도니까 지금 8도라고 돼 있는데 3도가 더 큰 거죠, 각도가. 그러면 이제 3도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원뿔이면 뭘로 바꿔줘야 돼요? 로테이트는 당연히 아니겠죠. 면의 로테이트는 안 되고 저건 100% 이제 테이퍼 페이스죠. 면에 이제 테이퍼를 가지고 바꿔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저걸 바꿔주려면 내가 알고 있는 치수가 이쪽 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요 점을 기준으로 요 선의 각도를 이제 이렇게 바꿔줄 거냐, 뭐 이렇게 바꿔줄 거냐, 각도가 이제 주는 거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바꿔줄 거냐 결정해야 되는 거고,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치수가 이제 이쪽에 있는 원의 지름을 알고 있는 거냐, 그걸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그거 먼저 확인하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이제 아마 원의 치수니까는 이제 이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 원의 치수가 여기 이제 39 이렇게 써져 있죠. 39 써져 있는데 이게 안쪽에 있는 원이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원이에요. 그럼 결국 어느 원이에요? 이 원의 치수를 알고 있다. 그래서 요건데 이제 이게 39가 딱 맞게 나오면 된다는데 이게 제 예상에는 이제 안 맞을 리가 없어요. 왜냐면 두 개를 다 바꿨을 리가 없어. 그러면 기준을 하나 잃고 좀 애매하게 되니까 아마 이게 39가 나올 거예요. 우측면에서 측정을 안 해도.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되고, 뭐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이제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여기서 여기가 틀리다라는 걸 이렇게 치수를 기입해 놓은 채로 두고, 제가 늘상 평면도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정면도 확인했죠. 그래서 정면도 치수부터 먼저 확인을 할게요. 근데 정면도에 있는 이 치수는 꼭 정면도로 넘겨주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해요. 왜냐면 요 끝에서부터 요 끝에까지 거리밖에 없네. 그거밖에 없죠. 이제 DLI 해주면 그냥 이 상태로 평면도에서 여기 측정을 해도 나올 거예요. 그쵸? 144. 그러면은 정면도 치수는 굳이 돌려서 확인할 필요가 없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우측면도 치수만 확인하면 된다. 자, 그럼 이제 우측면도 이렇게 돌릴게요. 자, 돌리면 이제 방향은 맞았고, 단 이 상태에서 이제 치수를 확인하려면 뭐 해줘야 돼요? UCS를 변경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UCS 엔터.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XY 평면으로 바꿔야 되니까 옵션에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뷰라고 써져 있죠. 뷰, V. 이걸 해주고 나서 해줘야겠죠. 그래 놓고 이제 치수를 하나씩 확인합시다. 일단은 DLI.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요 거리. 요 거리가 둘팔. 예, 둘팔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도. 여기서 이 각도. 48. 예, 잘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요 선에서 요 수평선 사이의 각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수평선 여기가 안 잡히네요. 그럼 잘 잡히네. 저 뒤쪽으로 찍으니까 잡히네요. 딱 찍으니까 48 안 맞죠. 예. 여기는 이제 53인데. 그러면 이제 이면도 지금 각도가 안 맞는다는 얘기. 이면도 각도가 안 맞는 거고, 마찬가지 여기 또 이제 이면에 대한 이제 회전을 주려면, 저거는 이제 면이 하나니까 100% 회전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딜 중심으로 회전인가가 중요한 거죠. 어딜 중심으로 회전이냐. 근데 그거는 저는 지금 답이 나왔어요. 어딜 중심으로 회전일 거다라는 답이 이미 나온 상태예요. 거기를 중심으로 회전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아니면 안 그러면은 이제 치수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눈치채신 분들 계신가요? 그건 뭘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준은 아까 저희가 치수 확인할 때 이미 나왔어요. 어딜 기준으로 회전을 해야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 DRA 해가지고 이제 여기 가장 큰 원 56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이제 2원이죠. 2원. 여기서 이제 요 커다란 원 두 번째로 큰 원, 얘가 이제 반지름이 얼마가 나오냐? 네, 39. 그쵸. 제 예상대로 이게 다를 리가 없어요. 왜냐면 저렇게 하면은 두 개를 동시에 바꿔버리면 시험 문제에서 기준 자체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이 각도, 여기 이제 반지름 치수를 재면서도 방금 전에 나왔던 여기 있는 48, 그리고 여기 53, 이 각도를 어딜 기준으로 바꿔야 되는지 여기서도 힌트가 딱 나와요. 좀 요 치수를 확인하는 순간 힌트가 나와요. 이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요거네요. 요 사이 거리. 그래서 이제 저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죠. 저걸 이제 DLI 해서 회전으로 많이 확인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겠죠. DLI.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찍고. 이렇게 되는데, 각도 회전 R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 선의 끝점, 그 다음에 요 선의 끝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딱 보면, 65. 그럼 요것도, 10mm 차이 나네요. 안 맞죠. 그래서 이제 총 3개가 나왔네요. 치수를 다 확인했더니. 그러면은 이제 기준이 명확하게 밝혀지네. 는 이제 누구냐. 당연히 이제 요 원뿔이겠죠. 원뿔은 이제 이쪽 지름이 맞았잖아요. 요 커다란 쪽의 지름이 맞았으니까 이쪽의 지름은 변경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문제에서 기준은 이쪽 지름이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를 축으로 각도가 지금 8도니까 11도가 되게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각도가 더 커져야 되니까 여기를 축으로 하면 이렇게 돼야겠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면이 이쪽에 안으로 좁아지게. 그러니까 요게 좀 더 반대죠? 지금 얘가 11도죠. 얘가 더 크죠? 11도고 얘가 8도니까 그럼 반대다. 지금 여기 8도니까 지금 돼 있는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죠. 지금 돼 있는 상태가 요렇게 더 돼가지고 이 각도가 더 크게 11도가 나왔으니까 얘가 어떻게 바깥쪽으로 좀 벌어지게 변형이 돼서 8도가 돼야 된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저 기준이다. 그리고 이제 기준은 뭐 테이퍼 페이스
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솔리드 에디트를 하겠죠. SOLIDEDIT. 자, 그리고 F 면이고, 그 다음에 테이퍼니까 T. 그리고 이제 요 원뿔의 안쪽 면을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엔터. 자, 기준은 이제 이쪽에 있는 치수가 유지돼야 되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이 원 안쪽에서 뭘 선택해야 된다 그러는데 상관없어요. 지금 보면은 요 면, 지금 여기 있는 면에 있는 그 어떤 점을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면에 있는 그냥 이 점을 잡을 거예요. 이 점을 잡고 이제 선을 이쪽으로 뺄 겁니다. 이거를 내가 이쪽으로 빼느냐 아니면 반대로 이쪽으로 빼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직교 F8을 좀 킬게요. F8을 켜서 저는 이쪽으로 뺄 거예요. 이쪽. 예. 이쪽으로 빼서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게 요거 안쪽이 이제 넓어지는 개념이라 그랬죠. 아까 이 안쪽 공간이 넓어져야 되니까 기존의 형상을 파먹어야 돼요. 그래서 늘상적으로 제가 이제 테이퍼 페이스를 얘기를 할 때 기존의 형상을 파먹는다. 그러니까 최적이 준다라는 표현을 했죠. 최적이 줄게 되면 무슨 값을 쓴다? 그냥 플러스 값을 쓴다. 이게 옵셋하고 반대예요. 그리고 최적이 늘어난다. 그래서 형상이 더 돌출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값을 쓴다인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요 점을 찍고 두 번째 점을 이렇게 수평하게 찍었냐 아니면 이 점을 찍고 이렇게 수평하게 찍었냐 이게 중요하더라고 했어요. 근데 저 어떻게 찍었어요?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각도 값을 플러스 값을 넣으면은 어디에 최적이 주는 거냐? 이쪽. 그러니까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면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요 선 기준으로 이쪽 면과 이쪽 면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이쪽 면은 최적이 줄어요. 이쪽 면이 최적이 줄면 이쪽 면은 어떻게 돼요? 최적이 늘어요. 반대가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쪽을 보는 거죠. 이쪽의 최적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줄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쪽 최적은 어떻게 돼야 돼요? 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이너스 값을 써야 돼요. 제가 이렇게 찍은 순간. 이런 것들을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테이퍼 페이스를 쓸 때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으로 뺐으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마이너스 값을 써가지고 지금 각도 차이 나는 게 3도잖아요. 그래서 3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3 입력하면 그쵸? 넓어졌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다시 확인하려면 얘는 이제 수치가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그냥 여전히 11을 유지를 하고 있죠. 왜냐면 이건 우리가 선을 그려가지고 측정을 한 거니까 이 선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면을 돌리고 이제 요 치수랑 그 다음 저 선은 지워주고 다시 한번 선을 그려줘야죠. 각도를 재려면. 그래서 라인 여기서 4분점 잡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4분점 잡고 그 다음에 저기다 각도를 기입하려면 UCS를 원래대로 돌려야겠네요. UCS 엔터 그 다음에 DAN 요거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선 찍고 방금 전에 그려놓고 빼보면 8도로 바뀌었다. 그쵸?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유지돼야 되는 요 39 반지름 39가 유지가 됐느냐 그거 이제 확인하면 되겠죠. 우측면도 와가지고 UCS 그 다음에 뷰 V 엔터 해주고 DRA 해주면서 여기를 딱 재면은 여기는 여전히 39를 유지하고 있다. 잘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경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쉬운 거는 이거죠. 이거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데 10mm가 변경을 해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두 군데죠. 여기가 이렇게 10mm가 줄어야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10mm가 주는 게 있고 아니면 여기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10mm가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 그냥 눈으로만 봐도 이해가 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못따기 돼 있는 양의 값의 차이가 너무 커. 여기는 너무 작아. 그럼 얘가 이렇게 가야지 이게 넓어지겠구나.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이 문제 낸 사람이 좀 너무 친절했던 것 같아요. 문제를 너무 쉽게 내줘서 아마 이제 저라면은 그랬을 거예요. 이제 이 값을 좀
미세하게, 그러니까 10mm 정도 차이 나는 게 아니라 한 옵셋 양을 1mm 정도 차이 나게 해가지고 이게 길이가 거의 비슷해 보이게, 문제랑 얘랑 거의 비슷해 보이게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은 확인을 해야죠. 이쪽이 기준이야 아니면 이쪽이 기준이야. 어느 쪽을 내가 옵셋을 해야 돼. 예,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이건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게 만들어 준 거죠. 이제 기울어져 있는 면이다 보니까 무브로는 좀 하기 힘들고 안 되는 건 아니라서요. 무브로도 항상 가능, 면 이동도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옵셋을 해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옵셋으로 10mm를 이렇게 안쪽으로 들여야 되는데 기존의 영상이 이제 잘려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옵셋 같은 경우는 잘려 나갈 때는 항상 무슨 값? 마이너스 값.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화면 이렇게 돌려서 자, 솔리드 에디트, 자, F 면, 그 다음에 옵셋 5 간격 띄우기, 그 다음에 어느 면, 이 면, 그쵸? 그리고 엔터.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깎아 먹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0. 자,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딱 보면 얘는 자동으로 바뀌죠. 55로 됐다. 자, 그리고 얘는 지워주면 돼. 자, 남은 거 이제 이 각도죠. 각도는 이제 저게 48도인데 저 53도니까 5도가 각도가 더 커져야죠. 이거 각도가 더 커진다는 건 결국은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각도가 바뀌는 식인데 문제는 이제 기준이 어디냐. 예요. 근데 여기서 좀 이 문제에서 이제 솔직히 그럴 분들은 안 계시지만 좀 이제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섣부르게 하시는 분들의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일단은 이렇게 원이 있고 중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원의 중심에서 바꾸려고 그래요, 각도를.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 했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거의 대부분 학생분들은 잘했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강사분이 신나 있는 거 보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잘 파악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문제에서도 이미 얘를 어딜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세요라고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각도를 주는데 수평선 여러 개 있잖아요. 이 중심선하고 얘 사이의 각도를 줘도 똑같은 값이 나올 거거든요. 53도. 근데 이 중심선을 이용을 안 했어. 그리고 어디를 이용을 했어요? 이 선을 이용을 했어. 그래서 각도의 정점이 어디가 되겠냐면 여기가 되게 이렇게 딱 했어. 여기 표시된 각도 기호의 정점이 여기가 되도록 딱 이렇게 만들어졌고. 요 문제의 치수깁을 이렇게 한 거를 딱 봐서도 여기가 회전축이라는 거를 예측이 가게 해줬구나.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정답이 나왔다 그랬죠. 아까 저희 이거 길이 쟀잖아요. 요 치수 쟀잖아요. 맞아가지고 여기다 기입 안 해놨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선의 길이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얘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이 선의 각도가 바뀌려면 이 점을 축으로 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반지름 치수 기입할 때 그때도 나왔다 그랬죠. 그때 보면은 이 반지름 치수 기입하게 되면은 이 원의 중심이 딱 찍히잖아요. 그래서 DRA 해가지고 딱 기입을 하면은 중심이 제가 기입을 해놓고 보면 중심이 이 사선에서는 벗어나 있어요. 얘는 이 사선의 사선이 이 중심을 지나는데 이게 중심에서 벗어나 버렸구나. 이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상황 속으로 알 수 있는데 애당초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이 문제 자체에서 유도를 하고 있다. 여기를 축으로 돌리세요. 라고 유도를 해주고 있다. 상당히 친절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회전을 시켜주면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지금 제가 바라보는 방향에서는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야지 각도가 커지겠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5도를 돌려줘야 된다. 자, 그걸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좀 화면을 이렇게 돌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 에디트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F 면, 그 다음에 회전이죠. R. 그리고 면은 어느 면이에요? 여기서 있는 요 안쪽 면, 이 면, 그렇죠? 이 면이고 엔터. 그 다음 회전축 잡아야 되는데 회전축은 뭐예요? 요 지금 보면 요 선이 길이가 28인 선이에요. 길이가 28인 선이니까
여기를 잡든 뭐 여기를 잡든 상관없겠죠. 어디를 잡든 클릭을 해서 잡아주면 되고, 이거를 이제 문제는 이제 이쪽으로 뺄 거냐, 이쪽으로 뺄 거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부호가 달라진다. 만약에 이제 이쪽으로 빼면은 부호를 이게 저게 시계 방향이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줄 것이요. 반대쪽으로 빼서 이렇게 잡아주면은 저게 이제 반시계 방향이 되니까 그냥 플러스로 갈 것이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뺄게요. 이쪽으로 빼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5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딱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 각도가 바뀌어 있죠. 53도 딱 맞춰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측정한 치수에서 다르게 나온 치수들은 전부 다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형태적으로 뭐 틀리게 해놓은 건 없네요. 지금 전체로 봤을 때 굳이 형상이 다르게 나오는 건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수 수정은 전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자, UCS를 엔터 2번 쳐서 원래대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면에서 이제 다시 평면, 등각으로 볼까요? 등각. 그냥 평면으로 볼게요. 평면으로 놓고. 왜냐면 어차피 이 다음 작업할 때 이 평면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을 할 거니까 이렇게 평면으로 놓을게요. 그래 놓고 이제 정답 화면 띄워 놓고, 정답을 확인하면 되겠죠. 이제 최적을 확인해야겠죠. 정답 화면 이렇게 띄워 놓고, 여기서 VOLUME 엔터. 자,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해주면은 578060 그 다음에 7007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 한 대략 20분 조금 넘었는데 상당히 쉬워요. 그 강사님이 좋아할 만해. 그 강사님 스타일에 딱 맞는 문제예요. 왜 씁쓸할까 나는?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네요. 뭐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 1번 풀이는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